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보기 대들보.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 모시고 대선판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하셨고, 또 펜앤마이크 그 대표도 하셨고, 또 경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는 그 홍준표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섭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좀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 대체로 지금 계속 그 선거판을 봐오셨고, 또 기자 경력이 30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감이 있으실 텐데, 지금 대선판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정권 교체 쪽으로 가깝게 가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있죠. 예. 지금 낙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뭐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신대천에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 나와 계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기에 이기고 있는 것 같아. 다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역시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쉽지 않다. 이렇게 표정 갈린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든지 예측을 이제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자 촉으로 몇 프로? 우리 감으로 정권 교체 몇 프로? 저는 볼 때는 저는 뭐 100% 이긴다고 봅니다. 100%.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들쑥날쑥 하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이기고 있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홍보본부장을 할 때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그 당심 투표에서 약간만 따라잡으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는 이제 이걸 폭을 늘리려고 계속 이제 홍보를 했는데, 막판에 되니까 MBS 있잖아요. MBS 전국 지표조사. 이게 상당히 이제 샘플도 크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하는데, 4개 언론사가 4개 조사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판에 여기서 홍준표가 거의 뭐 지는 것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열심히 뛰었고 우리들의 그 어떤 내부 분석은 뭐 좀 좁혀지언정 여론조사에는 확실히 이긴다. 역선택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상당히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 결과가 나오니까 11% 조금 못하는 10.9% 정도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도 10%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의 조작. 그런 게 가능하죠. 의심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볼 때 이제 여론조사는 다 믿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 없이 사실은 촉으로 말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추세를 읽으려면 여론조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볼 때 실제로 조금 우리가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이기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촉이죠, 촉. 촉으로. 100%. 근데 우리 뭐 송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계속 추적을 하는 입장에서 기대를 섞은 전망을 하면은 100인데, 일단 기대를 빼고 하면은 저는 현 상태에서는 한 60%, 딱 이 상태면은 60% 정도는 정권이 교체될 것 같고, 후보 단일화,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 70%, 8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지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선거 유세 차량을 이렇게 운전을 하시던 분과 두 분이 안타깝게 이제 그 사고사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거운동을 쉬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운동을 쉬면서 후보 단일화 이 논의도 주춤하는 이 상황인데, 지금 핵심은 그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역선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단판을 하자 이건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이.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까지. 지금 이제 송 본부장 말씀하신 60%, 단일화하면 좀 70, 80% 올라가는 게 가장 이제 사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기대 섞인 거 빼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적폐 언론인으로 몰려가지고 편집국장에서 박근혜 때 편집국장에서 예. 쫓겨났고 세상을 직접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 사실 이제 뭐 현장에서 뛰어보고 예. 간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제 정권이 반드시 바뀐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저는 두 가지 이제 의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회적으로 저는 뭐 온갖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예. 지금 우리 이제 시대 정신이 1번 정권 교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무능하고 지금 얼마나 무능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예. 우리 지금 저희 코로나 사태도 보십시오. 예.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금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능하고 두 번째는 부패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검찰 경찰 다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사하면요 엄청난 부패가 저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적폐, 신적폐. 네네. 예.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패하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친북, 종북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권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정치판을 조금 들여다 보니까 정치 개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교체, 정치 개혁 이런 게 이제 예. 많이 나오죠. 이 두 가지 흐름에서 이제 보면 일단 이제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윤 후보는 지금 사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만 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예. 정치 어젠다나 이런 것들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예.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 보이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정치에 꽤 이제 활동을 했고 예. 생존했고 예, 그렇죠. 10년 동안 뭐. 예, 가다듬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 비전 측면에 좋은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합쳐져서 예. 확실하게 정권을 이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라는 이 국민의 열망을 시대 정신을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예.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게 우리 사실은 대부분 또 시민들의 반응이죠. 그죠? 예. 이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사실상 경선 형태의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둘이서 또 TV 토론을 한다든지 아, 해야 두 돼요. 사람의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예.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돼요. 노무현 정봉주도 토론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제 이재명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아, 사실 그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렇네요. 실질적인 이제 그 실행에 예. 상당히 이제 좀 애로가 있는 거죠. 선거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예, 너무 빡빡해요. 시작이 됐고 예, 20일 남았는데. 안 하고 두 사람이 또 토론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예. 또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고.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또 역선택을 막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협상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난관이 이제 뭐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뭐 이것도 네네.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은 저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정몽준이 단일화할 때는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거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 토론을 3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법정 토론회, 사자 토론회. 거기다가 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하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니 어쨌든 단판 형식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그 대표도 오늘도 보니까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이 이제 프로세스 하는 건 좀 어렵다. 예. 내가 대신 세게 얘기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예. 윤 후보의 입장도 지금 나온 게 보면 정부 교체 대의에는 뭐 사실은 뭐 동의하고 또 안철수 씨가 그렇게 해서 좋다. 근데 약간 뭐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자신도 이 경선의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 여론조사를 위한 프로세스 갈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천안에 그 사고 난 예. 이제 윤 후보 조문도 가는 거로 지금 돼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어떤 그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해서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왔다 갔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윤 후보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저 여론조사 안 하자 할 것 같고 예. 오히려 저는 그 안철수 씨한테 예. 안철수 후보한테 사실은 그 권하고 싶어요. 음. 이런 프로세스 언론에 또 뭐 TV 토론을 하고 또 나오고 이럴 필요 없이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당대 당으로 통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냥 크게 빅딜 해가지고 되고 나서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먼저 그냥 단일화해서 지지 선언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두 당이 하는 거예요. 아,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 두 사람이 같이 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은 정치 교체, 정치 개혁에 대한 어젠다가 윤석열 후보가 좀 약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과 수사와 이쪽으로 하신 분하고 예, 예. 그다음 나름대로 이제 과학이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어젠다, 네. 경제 뭐 발전의 어젠다 이런 내용을 두 분이 합쳐가지고 예. 만약에 정권을 운영하면 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후보한테 예. 과감하게 양보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송범준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과와 이과의 결합이거든요. 네. 문과적인 안철수와 이과적인 윤석열과 이과적인 안철수가 결합하면은 국정 운영에 참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두 사람이 합치는 거는 대선도 그렇지만은 대선 이후도 내다봐야 돼요. 대선 이후에 극심한 요소 야대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철수가 그동안 중도에 있었고 또 민주당 세력과도 정당을 해봤고 하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이 같이 가면은 훨씬 그런 구도를 바꾸기가 좀 쉽죠. 이 정치판을 바꾸기가. 자, 그래서 이 대선 국면에서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필요하다. 저는 안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뭐 공동정부로도 좋고, 공동정부에서 총리직을 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대선이 끝나면은 바로 합당을 해가지고 바로 지방선거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윤석열 체제에서 못 치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가 6월 10일인데 윤석열 5월 10일 날 취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대통령 인수위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준비할 사람이 없게 돼요. 잘못하면은. 그걸 이제 지방선거를 안철수가 책임져서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철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만 확실하게 지어주면, 그래서 진정성만 확인하면 윤석열이 이야기한 대로 10분 커피 타임이면은 협상 끝낼 수 있다. 그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사실 진정성 있게 윤 후보도 사실은 조금 더 전에 윤 후보 쪽에서도 파격적으로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윤 후보와 가까운 데서 예. 거의 뭐 되는 게 이길 것 같으니까 예. 양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네, 그냥 가도 왜 우리 거 남주냐, 이건데. 그냥 가도 이기는데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국민의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네. 수용한다는 면. 네. 그럼 정권 교체 못하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후퇴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뭐 그런 말씀은 이제 나중에 드리고, 예.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가 절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하되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제 공약들을 보면 예. 사실은 삼성자 같은 그 기술 기업을 더 키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금 우리 IT 기업들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를 경제부로 오래 하셨죠. 예. 이제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늘 고민이 우리가 그때는 5% 성장을 해야 대학을 졸업하는 한 3, 40만 명의 그 새로운 노동력을 예. 사회가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3% 이제 성장도 못하고 예. 최근에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인데 기저 효과로 다시 올라가겠지만 예. 실제 성장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가가 다시 성장해야 되는데 예.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예. 전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 뭐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거로 보면 사실은 뭐 별로 성장할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우리 IT, 그죠 뭐 네이버 같은 카카오가 지금 뭐 거의 엄청난 재벌이 됐잖아요. 카카오 같은데 코딩 인력도 많고, 그다음 우리 뭐 BTS 같은 문화기술 인력,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제 기업들. 지금 엄청난 디지털 전환, 대전환이.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초격차 산업 뭐 이런 거. 그게 뭔가 그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IT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찰력은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씨도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이제 관훈 토론할 때 제가 왔어요. 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통합 좀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기자 발의를 해가지고 기자 퀴즈를 발의해서 바로 질문하고. 사실 그런 데 특정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대답이 살짝 타가지고 한마디 듣고 이제. 그렇죠. 예. 역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이제 통합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때는 이제 자기는 뭐 완주한다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점이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씨가 직접 자기한테 제의한 바가 없다. 사실 지금도 없다. 지금도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의를 못 받았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의가 오면
약간 생각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애편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연애편지가 안 오고 있으니. 자꾸 주변에서만 왔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윤석열 후보가 수사만 평생 해서 사람을 잘 못 믿는다는 얘기가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안철수 멘트입니까? 안철수 멘트. 특정.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도 그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철수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약속대로 사실은 정치판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뭔가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제의를 믿을 만한 제의 같은 거 있으면 저는 이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윤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100% 자기도 이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약간 느낌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면서 사실은 좀 끝까지 이제 통 크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걸 보면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학적이면 이런 걸 하면서 제 느낌으로는 사실은 요번에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뭐 부인도 오미크론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흐름대로라면 이 사람이 좀 더 끝까지 버티면서 완주하겠다고 버티면서 협상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좀 이렇게 이제 차지하려고 조금 더 끌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촉으로는 하여간 좀 끌고 좀 애를 태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대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서 그렇게 느꼈고요. 오히려 윤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과감한 제의를 내놔야 되는데 윤 주변에서 통 큰 제의를 윤이 하는 걸 좀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 떼라. 발을 떼야죠. 브레이크 걸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윤석열의 수사만 평생에서 사람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본인에게. 믿음을 달라. 믿음만 주면 할 수 있다. 이야기고, 지금까지 주로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 저도 정치부만 한 30몇 년 했고, 제가 김경국 본부장도 정치부 기자만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경제 전문 기자를 모시니까,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의 시각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윤석열이 결합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과와 이과? 그렇죠. 문과 이과 합쳐서 초기에 좀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야지. 사실 180석 뭐 야당의 광화문에 또 촛불 튀어나오고 총 들고 나오고 국가 통제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두 분이 합쳐서 좀 더 잘 큰 표차로 이기고 그 국가 어젠다도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하나 더 보태면 아까 이제 정권 교체 그다음 정치개혁, 정치교체, 새로운 정권, 우리 정치 전문 기자, 정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치 바꿔야죠. 정치도 바꾸고 정권도 바꿔야죠. 정치 교체에 사실은 안도 약간의 그런 그 모멘텀이 있죠, 사실. 그럼 새 정치로 10년 전에 그냥 새 정치로 그러니까. 10년 전에 신드롬을 이렇게 했잖아요. 윤도 초보니까 뭔가 새롭게 할 가능성이 그 교집합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도 사실은 약간 그런 세대 교체적 의미가 있고, 그럼 뭔가 정치 교체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문제. 저는 이제 그 경제 파일을 훨씬 더 키워야 우리가 그 초인류 선진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이들 우리 때 이제 수능 70만 명이 받고 제가 초등학교 때 70명짜리 반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두 번 나눠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태어나서 그냥 엉터리 교육 받으면서 열심히 막 커서 지금 이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부 뭐 요새 태어난 애들이 24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데 국가 설계를 안 하고 문재인 잡더니 적폐청산에 저는 언론인을 사상이 다르다고 쫓아내는 건 처음 봤어요. 옛날 같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이제 아까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정치 교체, 정권 교체, 그 다음에는 이 국가 전체의 어떤 이 프레임 자체를 이제는 초고저출산,
초고령화에다가 우리 돈도 좀 있잖아요, 나라에. 그렇죠. 이거 잘 써가지고 정말 선진복지 국가 만드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아까 이과생들도 같이 아주 좋네요. 조금 전에 또 이제 적폐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창수 국장님 이 프로필은 끝나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 그 이창수 국장께서는 그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YTN의 기획조정실장을 하셨나요? 연합뉴스 TV에 이제 그렇죠. 연합뉴스 TV의 기조실장. 네, 총괄부국장도 했어요. 네, 총괄부국장. 보도국 부국장. 그러니까 캐리어가 상당히 언론계에서 화려하시고 언론계에서 상당히 저명하신 분인데 그 통신 기자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 잘 모르죠. 통신사가 사실 잘 얼굴이 안 알리죠. 그렇죠. 연합뉴스니까 저희 통신사는 자기 이름이 신문에 안 나옵니다. 신문에 기사가 아무리 나와도 그래서 제 친구도 통신사에 있는데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불만이라기보다 제일 불이익이 아무리 써도 자기 이름은 안 나오고 끝에 연합 이렇게 나오니까는. 자, 그래서 통신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적폐청산, 그러니까 언론 적폐로 이렇게 적폐몰이할 때 그때 면직을 당했었어요. 면직을 당했었는데 어쨌든 뭐 스토리는 좀 기니까 그 면직을 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적폐몰이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신적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언론에도 신적폐 있어요. 언론에 신적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최고의 언론인이 이제 김어준 이런 최고의 언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기자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경찰 기자하면서 고생되고 우리 송 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에 쫓겨가면서 팩트를 체크했어야 되고 또 자기의 편견이나 이런 게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나는 과연 이제 객관적인가 중립적인가 이런 판단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언론인이 된 사람이 사실은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 다 적폐가 돼버렸어요. 적폐가 돼버리고 갑자기 이제 그 정치화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너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정치화한. 사실 우리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도 중립적으로 여야를 골고루 쓰려고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연합뉴스 편집국장 할 때도 그때는 이제 뭐 5대5를 맞추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6대4로 또 정부 입장을 반영해 주기도 하고 근데 항상 그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은 뭐 언론이 완전히 한쪽 편에 써가지고 이 선동의 도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아까 선동을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익명의 제보자들. 김어준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때 생태탕도 그렇고 이번에 줄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이창수 국장께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것도 제가 보고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죠. 후보의 부인인데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전망한 대로 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부 언론이 익명의 제보자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술집의 적대부였다. 뭐 이렇게 계속 줄리란 적대부였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실명을 했고 태권도 초등학교 태권도 옆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익명으로 교묘하게 이 사람이 이제 적대부였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실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내지는 거짓은 아니더라도 왜곡과 과장을 섞어서 방송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오해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형태의 방송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반드시 우리 언론계가 사실은 팩트 체킹을 해서 사실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간단히 하나 그 조남욱 씨가 그 삼부토건 회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 출신의 고향 출신의 법조인들을 많이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조남욱 씨가 경총 부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기업가로서의 성과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이제 잘 아는 친구 서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그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예, 예. 윤석열 그 후보의 장모죠. 최은순 씨.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제 조남욱 씨하고 두 사람 친구 사이예요. 예, 예. 같이 예, 골프도 예. 치고 예, 예. 명절이 되면은 뭐 과일도 보내고. 네, 서로 뭐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한테는 꽃감 보낼 때 여기는 더 좋은 과일을 보냈으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이제 친구 사이로 보인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딸이 김건희 씨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을 아, 그렇네. 네, 그 그 삼부토건이 운영하는 라반다 르네상스 거기다가 그렇죠. 거기 지하에 친구 딸을 접대부 시켰겠어요? 만약.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건 모르다 줄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줄리가 2명이었을 수도 있고 1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줄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사 또 김건희 씨가 줄리란 예명을 썼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접대부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을 또 취재해봐야 되는데 이런 그 익명의 제보자들을 기성 언론들이 취재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우리가 아까 틈새 매체 그러니까요. 직접 취재해가지고 예. 사실을 밝혀서 예. 국민들한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예. 받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 국면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이 언론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 뭔가 우리가 한번 언론계 전체가 예. 자정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예. 아,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 30년 이상 일했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언론의 행태도 그렇고 이렇게 가짜 그러니까 왜곡된 방송, 가장 방송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통제하는 장치가 지금 없어요.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적폐청산을 할 때 대상의 신적폐 중에는 지금 언론도 있다. 신적폐가 된 언론도 있다. 그것도 좀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되고 특히 저는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경제부 전문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과 안철수는 합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지금 많이 들었고 또 이 기회가 되면은 선거 기간 중에라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